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를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2025년 9급 국가정보학 기출보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올해 보건은, 그쵸, 퀄리티를 약간 이제 포기하더라도, 그쵸, 좀 이제 빨리 해서 여러분 이의제기도 하고, 자, 그쵸,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어때요?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쵸, 조금 이제 서둘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본 시험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쉽다고? 이런 쉬운 문제였으면 내가 그 점수는 안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그쵸, 이게 문제를 보고 온 분들은 선지가 너무 길다. 그쵸? 선지가 너무 길어서 어때? 시간이 없었다고, 그치? 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 그쵸? 시험장의 그 압박감 속에서, 그쵸? 선지도 길고, 빨리빨리 정답도 안 찾아지고 하는데, 그치? 푸는 거 하고. 이거는 어때요? 그거의 다운그레이드 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아주 편하게, 그치? 어떤 압박감도 안 받으면서 편하게, 거기다가 어때요? 그냥, 이거는 정답이 뭔지만 어때?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쵸? 이게 정답의 특징을 이제 강화한 판이니까, 그치? 이걸 보고 나서 어때? 그치? 문제가 이렇게 쉽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미 시험을 친 분들은 어때? 상관이 없지만, 그쵸?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쉬우면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쵸,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국어를 75분에 푸는 거잖아. 근데 국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국어 30분 잡으면 나머지 45분에 그쵸,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채 1분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때? 정보사회론은 또 거기 시간을 잡아먹으면 국가정보학에는 어때? 시간이 진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회독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지가 길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수님들이 쓴 교과서, 그치? 제가 이제 통합해서 이기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기론 또는 요해. 이걸 어때요? 정말 많이 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선지가 길어도 이게 다 걸리는 느낌이 들어. 그쵸? 아, 이상하네? 찍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죠. 제가 시험 직전에 찍은 영상에서도 어때? 과감하게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어때요? 그치? 이게 선지가 점점 길어질수록 더 과감함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묻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때요? 어이없을 정도로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그치 해설은 달진 않았지만 그치 해설을 달 필요도 없을 정도로 쉬웠어 사실. 자, 해설을 달진 않았지만 어때? 정답을 자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때요? 딱 이것만 보고 어때? 그치 영상을 끌지도 몰라.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거를 그치 앞에 그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를 그쵸 가장 앞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그쵸 지금 가채점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가채점 조사의 조회수를 보면 그쵸 오늘까지 한 1,500 정도 되더라고. 근데 이미 지금은 뭐 1,600이 넘었다. 왜냐하면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채용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치 조회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그쵸?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이 너무 이제 관심이 크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 문제가 풀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어때요?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어때요? 복원한다고 하고 우리보다는 어때요? 시간을 좀 들여서 복원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어때요? 정확한 복원이 나오면 그 복원으로도 한번 채점을 해보고 재투표할 수 있으니까 어때? 다시 한번 투표하세요. 그럼 어때? 제가 그쵸? 그 복원이 나온 한 그쵸? 그 복원을 보고 여러분이 재투표하는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계산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의 난도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사실 이게 복원이니까 난도 비교가 사실 어려워. 이 2024년 중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하면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합격하신 여러분 선배들이 보내준
성적표를 기반으로 어때요? 계산한 거예요. 근데 2025년은 어때요? 아직 합격자 발표도 나지 않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순전히 어때? 그치? 제 생각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통계적 예측으로 나온 점수를 끼워 맞춘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작년만큼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국어는 뭐 작년이랑 비슷했다라는 거죠. 정사론도 어때요? 엄청 쉬워진 거지 사실. 사실 이것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그치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는 거죠. 국가정보학도 작년보다는 어려웠는데, 아니 쉬웠는데 작년이 조금 더 어려웠는데, 그렇죠. 몇 문제 어려운 거는 있잖아. 이런 거는 그치?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웬만큼 어려워서는 어때요? 지금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걸로 한 거예요, 사실. 이걸로 한 건데, 66.67 정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거는 그쵸. 이건 내 생각이고, 2024년 유효조사 참가 인원은 어때? 47명이었어. 그쵸? 그래서 이제 올해 계산을 해봤더니 어때요? 82.8%가 합격을 했더라고. 60점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82.8%를 넣어서, 그치? 계산을 했더니, 71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유효조사 참가 인원은 71명인데, 이게 어때요? 82.8%에 가까운 구간은 66에서 68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6.67점 정도 되면 합격선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66.67이면은 그러면 그렇죠. 6군은 합격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게 점수가 저렇게 낮다고 합격선이? 근데 87점 맞았는데 어제 사실 그렇지 면접 설명회를 했었는데 어때요? 그렇죠? 어제 온 분 중에도 어때? 88점 받았다는 분이 있었어. 사실 88점 받았다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쵸. 사람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어때요? 판단하는 거야. 내가 쉬웠으면 어때? 남들도 다 쉬웠을 것 같고 내가 어려웠으면 어때? 남들도 다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점수가 양극화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88점 맞았다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야, 뻥치지 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점수냐? 라고 생각하는 거고 8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이 어때? 그쵸? 합격선이 70점 아래일 거야. 60점대야. 라고 하면 아이, 그치. 이런 쉬운 문제를,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대량 채용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66.67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육군은 대량 채용에 영향이 있었으니까 66.67이라고 하더라도 777 여러분 어때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그렇죠. 이제 선호하는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777 사령부가 있고 정보사 사작사가 있고, 그렇지? 정보사 사작사를 같이 뽑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이 있잖아. 공군 9급. 이게 다 9급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777 사령부 정도 되면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투표하는 인원도 많고, 그렇죠? 채용 인원도 많아서 요것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역대 어때요? 그치? 확률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치? 이것도 777 사령부도 그렇게 높진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777 사령부는 한 문제 정도, 그치? 한 문제 정도 더 높아질 수는 있겠다. 아니면 어때? 66.67이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높아지면 어때요? 1.33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777은 66.67에서 68 한 문제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치 정보사나 어때요? 사작사, 공군 이건 어때요? 너무 인원이 작고 투표하는 인원도 어때? 통계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어땠나 이걸 어때요? 한번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22년도 굉장히 문제가 쉬웠거든? 그때는 어때요? 육군의 합격선이 76점이었어. 그쵸? 올해랑 좀 비슷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공군은 얼마였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68.67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66.67에다가 어때요? 이게 2.67을 그치? 더하면은 이건 얼마가 되냐 하면
69.33 정도 돼. 그치? 69.33. 그 69.33 정도 되면은, 그쵸?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문제 더 맞으면 얼마가 되냐면 71점이에요. 71점. 자, 그럼 정보사 사작사나 공부는 69.33에서 그렇죠. 71점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70점이 넘었다. 71점이 넘으면 그렇지? 71점이 넘으면 면접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합격선 근처니까 어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올해는 면접이 25%로 어때요? 축소됐기 때문에 25%로 축소됐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그쵸?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문제만 더 맞아도 어때? 그쵸? 그죠? 그치? 내 점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급, 9급 합격선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어때? 777 정보사 사작사 공군에 어때요? 그쵸? 합격선을 한번 예측해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 그쵸? 이거보다 뭐 더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는 어때요? 한 78%였는데 어때요? 작년 합격선을 보고 요 수치를 어때요?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더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데 요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때요?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어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복원이 이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자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그치 조금 더 요 복원을 어때요? 그쵸? 이걸 뭐 참고해서 또 복원을 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어때? 자, 실제 시험에 가까운 복원이 나오면 그것도 한번 보고 여러분 어때요? 한번 다시 채점해 본 다음에 재투표할 수 있거든? 재투표를 하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재투표하면 어때요? 뭐 다음 주 정도에, 그치?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계산해서, 그쵸? 단톡방이나 카페에, 그쵸?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됐어, 이제. 그치? 제가 이제 이미, 그치. 문제와 정답은 어때요? 카페에 업로드 했기 때문에, 그치. 더 이상 뭐 볼 필요 없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쵸? 논란이 됐던 문제들도 많으니까 한번 이제 보도록 하세요. 길게 하진 않을게요. 짧게 할게. 자. 비밀 공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 자국의 대외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잖아, 이거는. 그쵸? 외국의 정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은밀히 개입해서 자국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다라는 거죠. 사실 실제 시험 봤을 때는 이런 선지가 있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 그치? 왜냐하면 옳은 선지는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비밀 공작은 뭐예요? 그치? 그럴듯한 부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활동 그 자체의 비밀성을 유지하여 결과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비밀 활동. 첩보 수집 활동이나 비밀 공작이나 모두 비밀 활동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첩보 수집 활동은 어때? 결과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비밀 공작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 암살을 했는데 어때요? 암살 결과를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활동 그 자체의 비밀성을 유지하여 결과를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비밀 공작에서는. 그래서 어때요? 정답은 너무 명확했다. 3번. 3번이 너무 명확했는데 4번 국가정보기관이 어때? 고유 업무다. 근데 한의원 교수님은 어때?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엄청나게 강조해서 책을 써놨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한번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우겨볼 수는 있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치 자 문건을 만들어서 어때요? 거기다 올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의 제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 3번과 4번을 놓고 그치 고민을 했어야지. 그치? 야 그 4번을 찍으면 이게 안 됐다. 그게 어쨌든 제가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치?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어때요? 4번 찍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뭐 많이 맞췄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인데, 한의원 교수님이, 그쵸, 강조해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의 이의제기도 어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번, 4번이 어때요? 4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2번, CIA가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준수한 원칙으로 틀린 것. 이건 2023년에도 났던 문제야. 그치? 비교할식으로 제시한다. 물론, 선지들은 훨씬 더 길었어. 그런데 어때? 읽어보면 이 얘기니까 이것도 어때? 금방 맞힐 수가 있었다. 그치? 주관식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다음 정보 수집 수단 중에 주재국과의 전쟁 또는 외교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서 활동이 가장 크게 제약을 받는 건 뭐예요? 공직과장 정보관은 보통 외교관이잖아. 외교관계 단절되면 어때요?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1번이다. 이것도 많이 맞췄어요. 자, 4번. 경쟁가설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분석 사안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가설을 도출하고 가설과 모든 증거 자료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인데 2번이잖아, 그치? 각각의 가설과 일치하는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의 숫자를 계산하여 증거와 가장 많이 일치하는 가설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일치하는 가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치? 우리가 가장, 그치? 증거와 배치되는, 그치? 증거와 배치되는, 그치? 숫자가 가장 적은 가설을 선택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에도 냈고, 그치? 지금까지 문제 중에는 뭐 이게 그나마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치? 경쟁가설 분석에서는 이거밖에 설명 안 한 것 같으니까 2번이 정답이다. 그쵸? 지금 보니까 선지가 약간 어때? 문제는 있는데, 그쵸? 여러분 어때? 실제 시험에서는 어때? 많이 맞췄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위쪽에 가로 방향으로 가설을 기록하고 가장 왼쪽에 세로 방향으로 증거를 기록한 행렬표를 작성한다. 이것도 제가 행렬 나왔다고 해서 뭐예요? 이게 행렬 나왔다고 해서 양적, 그치? 양적, 계량적 분석 기법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했지? 행렬 나왔어도 어때? 거기에, 그치? 어떤, 그치? 계산을 해서 어때? 숫자가 나와야, 수치화해야 어때요? 그래야 행렬 분석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3번을 약간 헷갈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분도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경쟁가설 분석은 질적 분석 기법인데 행렬표가 왜 나와? 그래서 어때? 틀렸다고 3번 찍은 분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치? 제가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이걸 틀리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많은 자료가 있으면서도 어때?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복잡한 사안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을 많이 도출한 다음에 어때요? 거기서 그렇지 증거가 배치되는 숫자가 가장 적은 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복잡한 사안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다음에 설명하는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의사결정을 바꾸어 나간다 라는 거죠. 즉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복수의 가설을 설정해서 일단 각 가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률 판단을 내린 다음에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해서 추가 정보가 입수되면 어때? 공식에 적용한다고 했잖아. 공식에. 그치? 공식에 적용해서 각 가설의 확률 변화 추이를 통계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이거는 그치 베이지안 기법이다. 이것도 많이 맞췄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뿐이다 라는 거야. 자, 작년에는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는데 그쵸 올해는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어. 사실 잘하는 분들은 어때? 100점도 뭐 수두룩할 거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100점이 수두룩하다고 해서 어때? 합격선이 올라가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양극화된 것 같아요. 올해는. 자, 정보관과 첩보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정보관은 때로 각 직접 첩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자발적 첩보원은 정보관과의 계획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요거 펜코프스키, 에임즈, 한센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에임즈나 한센은 돈을 엄청나게 받았다는데 이게 왜 협조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이 맨날 하는 질문이니까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고 했어요? 정보기관이 포섭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공작원이 되는 거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이거 정보 제공할 테니까 너 돈 줘. 이런 건 어때? 포섭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주도했느냐? 그치? 누가 첩보원, 자발적 첩보원과 어때? 포섭된 첩보원이 있다고 했을 때
첩보원이 되는데 누가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어때? 협조자와 공작원이 구분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때? 펜코프스키, 에임즈, 한센이 어때? 협조자다라는 건 어때요? 제가 엄청 강조했단 말이야. 이거는 자, 정보관은 어때? 중요 정보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어때? 첩보원을 뭐 포섭하게 됐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럼 4번 이게 왜 틀렸느냐? 첩보원이 되는 동기 중에 어때?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고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경우가 가장 신뢰성이 낮다라고 돼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출처만 가지고 그치? 신뢰성 판단하면 어때? 무조건 틀렸다고 했잖아. 그쵸? 인간 정보라서 신뢰성이 높다. 기술 정보라서 신뢰성이 높다. 이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했지. 각각 신뢰성은 어때? 그쵸? 각각의 출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쵸? 우리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도 2003년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그쵸? 그 후세인의 정족들이 그치? 후세인의 정족들이 이라크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그쵸? 와가지고 어때? 후세인이 뭐야? 그쵸? 후세인이 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CIA에다 어때요? 그치? 제보한 거잖아. 이거는 뭐예요? 경제적인 거야? 정치적 동기인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에 의하더라도 어때요? 이게 자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야.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돈 받았으면 어때요? 그렇지? 돈을 이제 많이 줬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때요? 신뢰성 높은 그렇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야? 에임즈나 한센이고 펜코프스키는 어때? 이거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어때요? 신뢰성 있는 그치? 자, 정보를 제공했었다라는 거니까 4번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7번 다음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치? 생데이터 원시 자료는 원시 자료죠.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다. 첩보야 그치?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어때요? 왜 획득한 거야?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했으니까 획득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쵸?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분석 및 평가된 지식이 그치, 인텔리전스다라는 거죠.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자, 다음 중 각국의 국가정보기관과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약간 검토를 해봤는데, 그쵸? 이게, 지금 이것도 약간 문제는 있었어. 그렇죠? DNI 정보기구 장애에 대한 임명권과 예산 분배권을 가진다.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사실. 그렇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DNI나 국가정보원장이 어떻게 임명을 해. 그렇지? 국가정보원장이나 어때요? DNI 같은 경우에는 어때? 제청이라고 해서 그렇지? 대통령한테 어때? 추천하는 거야. 그렇지만 어때?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산 분배권,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분배권은 어때? DNI나 국가정보원장이 갖는다고 할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1번, 그치. 이거 그냥 찍고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그쵸? 그쵸. 다른 걸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 미국은 정보개혁법에 따라서 정보순위 우선 결정권을 DNI가 결정하고 한국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가진다. 이거 맞는 거지, 이거는.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으로 DNI가 창설되었으나 DCI보다 영향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DCI는 어때? CI 국장을 그치 겸직했잖아. 그러니까 DCI는 어때? CI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통제할, 그치? 왜 CI를 이용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국장이니까. 그쵸? 근데 어때? DNI는 어때요? 실제로 첩보 수집할 수 있는 기구, 뭐 집행기구를 갖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렇지만 어때요? 전훈 교수님 책에는 DNI의 권한이 어때? DCI보다는, 그치,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 분배권, 그치, 각 정보기관에 대한 어때? 예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어때? DNI가 또, 임명권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인사에 개입할 수 있어서 권한이 어때? 강화됐다는 게 어때? 일반적인, 그치?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학설이기 때문에, 그쵸? 3번도 한번 이의제기는 해볼 수가 있겠다. 이건 뭐 전훈 교수님 책을 근거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DNI 911 대테러 정보 활동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신설되었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교수님은 3번과 4번을 어때 다른 의도로 사용한 거야. 그치? 여기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 하고 여기 어때 영향력이라고 했잖아. 영향력이 약하다는 건 그치? CIA의 국장을 겸직하는 DCI와는 달리 집행기구를 갖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약간 워딩이 그치 정확하진 않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어때 이의제기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그치 이의제기 내용을 어때요? 제가 올려줬어요. 자, 한번 기대는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9번 정보기관의 윤리적 기준과 전시 평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런 거는 그치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 정보기관은 어때?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권한남용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서 윤리적 기준 설정이 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시에 국토와 시민에 대한 폭력행위 가능하지만 평시에는 그런 행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시에도 그치 국토와 그치 시민에 대한 폭력행위가 어떻게 가능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건 안 돼. 자, 심지어 어때요? 그치 이거는 자국이 아니라 그치 적국의 시민에 대해서도 어때 폭력행위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자, 그 다만 그치 너무 예외적인 상황까지 생각해서 어때 근데 가담한 시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잖아. 그치 원칙이 선지로 나왔을 때는 이런 거 어때 자기가 뇌내망상으로 그치 예외를 생각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100번은 얘기했지.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냥 어때 2번은 그치 그냥 틀린 거죠. 자, 정보활동의 윤리적 문제는 어때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하지만 타당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면 어때 정보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야, 윤리 기준 마련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도이치 규칙이 소급 적용되어 과거 중대범죄 활동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공작원이 전원 해고된 일이 있었으나 도이치 규칙은 어때 9.11 테러 이후 폐지되었다라는 거. 이 정도는 맞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10번 역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기술적 방법, 구조적 방법 이건 뭐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어이없는 선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역이용이라는 건 어때? 이거는 방첩 공작으로서 어때요? 능동적 방첩으로서 공격적 방첩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거는. 손자병법 용관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괄호에 들어갈 말은 이것도 뭐 기본서에 있었어. 적의 형세는 이치로도 알 수 없고 사물의 징조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첩자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첩자. 자, 그래서 어때 사이간자 이거 뭐 기본서에 나오는 거니까 4번이다. 그렇지? 병력, 전술, 지혜, 통찰력, 지식, 자료 그렇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말 같은데 손자병법에서는 뭐다? 사람 즉 첩자였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맞췄어. 그치?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맞췄다. 다음 중 각국 정보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분리형 정보체계로 분류된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100번 얘기했네. 그렇지? 권위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중앙집중형 체계를 채택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때? 통합형 정보기구를 갖고 있는 거 맞죠? 자, 통합형 정보기구는 통제가 용이해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치? 통합형은 어때? 권력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거잖아. 그게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이고, 저 자체적으로 정보기구를 조직해서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어딨어. 그쵸? 자, 오히려 저개발국들은 어때? 권위주의 국가 또는 어때? 독재국가로서 그치? 정보기관의 권한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3번. 이거 틀린 사람 없다라는 거죠. 다음 중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정보 소비자는 기본 정보 위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아, 그렇죠. 이것도 뭐 작년에도 시험에 났었어. 정보 소비자는 뭐예요? 현용 정보 위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보 보고서에는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권자가 보고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상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야, 경우가 많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그치? 이런 거 절대 답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국가정보학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야, 이런 건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물론 이게 틀린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정보 소비자는 제공받은 정보가 어때? 자신의 정책 결정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정보 생산자는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요구받는 데 대해 뭐 부담과 불만을 갖는다. 아, 적시성에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어. 저도 적시성에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카터 대통령은 어때요? 정보 생산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보 생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번이, 그치? 이게 답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거였는지도 몰라. 2번, 3번, 4번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치? 1번, 다른 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때? 이건 1번이 답이다. 라는 거죠. 자. 어렵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 스파이 약 140명을 체포해서 이중간첩으로 활용한 작전이 뭐냐라는 거죠. 더블 크로스 시스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다음 중 해외 정보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그렇죠. 헌법수호청이다. 그치? 자, 1번 BFV. 이것도 뭐 틀린 사람 없겠지. 다음 연구자들에 대한 비밀공작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슐스키는 어때? 우방국은 외교활동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비밀공작은 필요 없다고 보았다. 딱 봐도 이게 답이잖아. 그치? 이거는. 그치? 슐스키가 설마 저런 말 했을까? 이런 어이없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로엔탈은 비밀공작 중 폭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어때? 준군사공작이라고 본 건데, 사실 책에는 어때? 존슨 말고, 그쵸? 다른 학자가 나와. 이해했죠? 존슨 말고 다른 학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3번 찍으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여러분. 그치? 또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는다. 이런 어이없는 선지를 보고 어때요? 솔직히 저런 말 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치? 그쵸. 사실. 그래서 어때요? 기본서에, 저도 지금 기억이, 그치? 순간적으로 잘 안 나는데,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준군사공작으로 분류한 학자가 순간적으로 기억나서 이 문제를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다른 문제 다 맞췄을 거다.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치? 너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면 그치? 어이없게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문제를 봤잖아. 지금 15번까지. 그치? 15번까지 봤는데 진짜 그런 어이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때? 이걸 두고 3번 찍은 분은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 하나 틀렸어도 앞에서 뒤에서 다 맞을 거예요. 자, 1980년대 어때? 미국이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을 지원한 것이 어때? 대표적 정치공작의 사례. 이게 정치공작이잖아요. 그렇죠? 자, 정보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죠. 요게 좀 약간, 그치?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가 4번이 답이 되려면 어때요? 이렇게 2번 선지가 이렇게 구성되면 안 돼. 이건 어때? 2번 선지는 다른 선지였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 1번 자율성, 효율성, 신뢰성은 어때? 정보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으로 제시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렇죠. 아니다. 이거는 다른 선지는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기관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때요? 정보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선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으면 4번이 답인 거야, 이거는. 그치? 효율성이란 정보기관이 제한된 자원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뭐 당연한 거고, 그쵸? 그러면 정보활동은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는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때? 이게 뭐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4번인데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 어때? 정말 어이없게 쉽게 났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것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어때? 만약에 이것도 여러분은 어때요? 시험장에서 2번하고 4번을 고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쵸? 자,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하고 어때? 이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데 해서 어때? 4번을 찍은 거니까 저는 어때? 여러분의 실력을, 그치? 믿는 거야. 다만, 그쵸?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쵸? 지금 정보기관의 자율성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고 정책결정권자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해했지? 지금 임기제는 어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어때?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때? 4번 선지가 어때? 그치? 약간, 그치? 여러분이 저 정도는 어때? 맞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로 이제 수정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니까 4번이 이 정도였으면 나는 그치 4번 안 찍고 2번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어때요? 이거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문제 자체가 어때?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때요? 점수를 주려고 만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다만 여기서 어때요?
지금 인기제는 정보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정보 정책결정권자의 통제력은 약화된다. 이건 이제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공개 출처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그렇지? 힐링 퀘터는 대부분의 정보 자료는 외국의 단행본, 잡지, 과학기술 연구, 사진, 민간 연구소의 분석, 사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생각해 보면 지금 공개 출처 정보가 80%고 어때? 비밀 출처 정보가 20%야. 그리고 이거 말하는 사람도 어때? 힐링 퀘터란 말이에요. 자, 2번, 그치? 이건 뭐 비밀 출처 정보 80%야. 찍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그치? 스틸 이런 선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이런 선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때요? 2번이 너무 명확했다라는 거죠. 답이 너무 쉬워서 어때? 답이 너무 명확할 때는 어때? 여러분들이 어때? 다른 선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맞는 거 넣은 거야. 자, 스틸, 그쵸.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공개 출처 정보의 활용 가능성 판단에서 시작돼야 함을 강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어때? 오신트 활동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정책 결정하도록 하는 법으로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2번이 정답이다. 이거는, 그쵸? 지금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것도 너무 쉬웠지 사실. 다음 중 국가정보원법 및 규정상 보안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딱 봐도 있잖아. 문서, 자재, 시설, 지역에 한정되면 어때? 인원에 대한 보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가정보원법하고 어때? 보안 업무 규정만 봤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안 업무 규정을 봤으면 뭐야? 인원 보안이 어때? 신원 조사야. 이해했지. 근데 이제 인원에 대한 보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때? 2번이 틀린 건데 이것도 많이 맞췄다라는 거죠. 보안 업무 규정은 어때? 행정부, 국회 보안 업무 규정은 입법부, 비밀보호 규칙은 사법부에 각각 적용되고. 약간 어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어때? 문제집에 있어. 자, 문제집에. 그래 어때? 국방부는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때? 국방정보본부의 정기감사 또는 수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안 업무 규정은 어때? 국가정보원이 보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다. 이런 선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1번이 어때? 명확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I 딥페이크로 인한 어때? 국가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게 뭐냐라는 거죠. 옳은 거 고르는 거야, 지금. 정보원의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어때? 채용 인원 축소, 신뢰성 감소, 선별 대상이 감소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했죠? 그러면 어때요? 선별 대상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어때요? 지금 정보원의 수요도 대폭 증가할 거고 채용 인원도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2번이다. 이런 건 점수 주려고 하는 거지. 자, 다음 중 정보활동의 기원 또는 어때? 역사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어때? JIC부터야. 이해했죠? 자, 그 이전 것들은 다 뭐다? 그쵸? 부문정보기관이고 로마 시대가 어때요? 정보활동의 기원, 그치? 여러분, 회독수가 이제 충분한 사람들은, 야, 로마 시대 정보기관이 뭐가 있었어? 그치? 없었단 말이야, 사실. 정보기관이 소개한 게 없었다? 근데 더군다나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니까 1번 틀렸고, 2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거는 어때요? 이런 것들은 책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 그게 1번이다. 라는 거죠. 자. 사실 틀릴만한 문제는 없었다. 그치? 선지가 좀 길어서 어때? 여러분이 타임 어택을 받은, 시간 공격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중 정보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그치? ODNI는 5단계는 뭐예요? 이거는 그치? CIA잖아. 그쵸? 지금 배포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ODNI는 평가가 있다. 근데 이 평가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환류와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 그 1번 보고 딱 찍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쵸. 국가정보장의 PNI를 작성한다라는 거고. 그쵸? 이런 거는 실제로 있었는지 몰라. 이해했죠? 이거는 어때요? 기억하는 게 2개 선지를 기억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그죠? 훌륭하게 어때? 기억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제가 옳은 말을, 그치? 채운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넣은 거니까 정보 요구 단계는 어때요? 정책 결정권자 등 정보 수요자가 정보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단계고, 그쵸? 지금 요게 중요하다고 했지?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나 첩보활동 기본 요소에 없는 특별한 첩보 수집 요구를 뭐라고 한다? 특별 SRI, 특별 첩보 요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치? 정보는 정책 수립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것도 제가 다 넣은 거야, 사실. 그치?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정보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정보는 어때?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수행한다. 다 넣은 거고, 4번은 확실히 틀렸지. 여러분이 어때? 이거는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가 정책을 선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틀렸다고 했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어때?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24번, 다음 중 정보기구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치? 우리가 1번은 어때? 그냥 제가 넣은 거야. 1, 2, 3번은 다 넣은 거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 여러분이 기억한 건 어때? 4번인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일반 행정부처는 활동 영역에 따라서, 정보기구는 활동 내용에 따라서라는 거죠. 자, 또는, 자, 이제 생각해보면, 일반 행정부처는 활동 영역에 따라서, 자, 정보기구는 어때? 업무 영역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자, 근데 어쨌든, 생각해봐, 여러분. 정보기구는 어떻게 구분해요? 가장 대표적인 구분 방법이 뭐야? 국내냐? 해외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 CIA는 어때? 해외 정보기구고. 자, 그 다음에 어때? FBI는 어때? 한의원 교수님은 어때? 그치? 이건 통합형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보통 전우 교수님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FBI는 어때? 국내 정보기구, 국내 보안 정보기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활동 영역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정보기구란 말이야. 그치? 그 활동 내용이다. 이게 업무 내용이잖아. 그러면 기획재정부하고, 그쵸? 우리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내용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4번이 명확하다, 이거는. 이해했죠? 4번이 명확하다. 그래서 어때? 다른 선지 상관없이 4번 찍은 사람들은 어때? 맞았다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25번도 이제 잘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어때? 거의 제가 창조한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잘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선지는 확실히 나왔던 것 같아. 잘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보관은 적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자, 근데 그냥 읽으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어때요? 이것도 마저 보이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보활동하고 어때? 방첩활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니까, 그치? 이게 방첩활동인지 답이 찾아지지 않을 때는 정보활동과 방첩활동, 혹시 이게 정보활동에 관한 내용인지 방첩활동에 관한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거, 보안도 보호거든? 그게 어때? 우리가 어때요? 능동적 방첩이라고 해도 어때? 그 목적은 보호야. 이해했지? 보호는 뭐예요? 방패잖아. 이해했지? 방패. 정보활동은 뭐예요? 창이고, 방첩활동은 어때? 방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관은 어때? 적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건 어때? 방첩활동이니까 틀린 거야. 이해했지? 정보관은 뭐예요? 창이다. 이해했지? 방첩관은 방패다. 그래서 1번. 그치? 그 나머지는 뭐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넣은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정보관은 어때? 정보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 결정자의 판단을 지원한다. 뭐 이런 선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3번은 확실히 있었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어때? 정보관이 되기 위해서 약 7년에 걸친 양성 과정을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요 선지는 뭐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약이잖아, 약. 그치? 약 7년이라고 하는 거를 저걸 뭐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저걸 정답으로 했을 때는 약 같은 걸 어때요? 그치? 약 같은 걸 뺐을 거야. 그쵸? 근데 그것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약 없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이제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점수가 나온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특히 여러분 국가정보학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9급 문제도 선지가 길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급이나 7급이나 구분하지 않고 이제 어때? 이기론 기본서 뭐 적어도 요해는 봐야 됐고 그렇죠.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 유형이 예전에는 어때 7급에만 적용됐었는데 이제 9급에도 어때요?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수고했어요.